안녕하세요. LX아웃시스 품질 6시그마 SQA팀 임도현 선임입니다. 이번에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딱 5분 실전 품질 강의로 이번 차수에는 QC7 툴, 체크시트, 층별, 파레토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 순서로는요, QC7 툴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체크시트, 층별, 파레토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C7 툴은 이제 데이터 자체 그 자체를 보는 것보다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정리하고 훨씬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돼서 품질관리 측면에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기본적인 7가지 툴을 이야기합니다. 그 7가지 툴은요, 특성 요인도, 파레토도, 그 다음 체크시트, 히스토그램, 층별, 산점도, 그래프, 이렇게 7가지가 있고요. 앞으로 천천히 각각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체크시트란요,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데이터 사실을 수집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고요. 일종의 OX표라든가 설비 점검표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체크시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수, 결점수를 셀 수 있는 데이터로 이렇게 하는 표나 그림을 뜻하고요. 두 개로 나눠집니다. 기록용과 점검용으로 나눠지는데, 기록용은 말 그대로 항목별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거. 이건 약간 수치를 많이 적는 거고요. 그리고 점검용은 이제 사실 확인, OX표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 방법은 수집할 데이터나 항목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기록이나 점검하기 위한 양식을 이제 이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점검 항목에 체크를 하고 수집된 체크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해서 이제 조치를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누적하기 위해서 OX 체크나 수치나 이런 거를 적어 놓는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크시트 사용할 때 유의사항은요, 사용 목적에 맞게 이제 체크시트를 만들으셔야 되고, 가능하면 간단하게, 복잡하면 이게 체크시트가 아니게 돼요. 그리고 항목은 항상 검토해서 이거를 목적에 맞게끔 하시고요. 체크 방법은 규정화해서 이거를 이제 규정, 말 그대로 표준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목은 작업 순서와 일치되도록, 예를 들면 이제 공정순회 체크시트를 만드신다고 치면 공정 순서대로 일치되게끔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데이터의 이력은 분명히 해두시고, 시기를 절대 놓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니까 체크시트 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즉시 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수집될 때마다 그 유효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어떤 공정의 불량 내용이 있고 몇 월 며칠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대별로 미성형이 몇 건, 두께가 몇 건의 문제가 이렇게 쭈루룩 있으면은, 이 시간대에 요거는 미성형이 많이 일어나고, 이 시간대에 길이 문제가 많이 되면 이건 작업자가 좀 바뀌었다든지 뭐가 바뀐 원인을 이 표를 보고, 체크시트를 보고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적을 명확하고 체크시트 선택해서 체크시트 작성하시고 체크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해보면, 대책을 이 시점에 왜 길이가 문제 있는지, 이 시점에 왜 미성형이 많이 나는지, 이 시점에는 왜 사상이 많이 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체크시트입니다. 다음으로는 층별이라고 하는데, 층별은 말 그대로 구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이제 유형별, 현상별로 그룹으로 이제 구분한다는 건데요. 층별의 목적은 층별하기 전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요인을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세부적으로 잘 구분해서 나눈 다음에 품질 분포를 비교함으로써 품질에 영향을 크게 주는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이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를 살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층별의 구분은 시간별, 작업자별, 기계장피별, 포엠이죠, 거의. 그리고 원재료별, 측정 검사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눌 수가 있고요. 데이터로 전체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구분해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예를 들면 VOC 같은 경우에 유형별로 구분을 해서 나눈다는 게 말 그대로 층별, 레이어를 나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쌍모랑 히스토그램이 있으면 서로가 다른 요 표준 분포에 있는 게 두 개가 있다는, 그러니까 이걸 분리를 해서 이렇게 층별해서 나눠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산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중이 이렇게 불특정하게 돼 있지만, 이건 남자와 여자로 나왔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는 비교적 키가 좀 크다, 이런 걸로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층별의 효과입니다.
이 불특정한 데이터를 좀 구분을 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파레토도입니다. 파레토는 가장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알 수 있게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량 클레임 이런 것들을 현상별로 원인을 말 그대로 층별이죠. 층별해서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80대 20 법칙. 그러니까 대부분의 80%의 문제는 20%의 항목에서 상승한다. 그러니까 사소한 다수랑 중요한 소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레토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는 어떤 항목이 가장 문제가 되는지 우선순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선순위 얘기 나오고 복잡하게 계산하거나 수월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유형별로 기어, 팬들, 페달, 브레이크, 안장, 그 밖에 이렇게 유형별로 있고 분량이 있으면요. 기어 쪽 관련된 분량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 팬들, 페달.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원인은 그 핵심 과제로 선정해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특정 문제나 원인이 결함이 다수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 해결 과제를 정할 때 많이들 사용하는 게 파레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QC7들 중에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차수에는 나머지 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번 차수의 협력사 품질 실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dX